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우리 해군이 강해져야만이 우리가 주변국에게 사실은 뭔가 억제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북한 관련해서는 우리가 육군이나 공군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에 대항해서는 해군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도산 안창호급이라고 하는 3,000톤 후반대의 잠수함 지금 만들었는데 그 도산 안창호급이 혹시나 뭔가 작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구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해군 잠수함 구조함이 덩치가 작습니다. 잠수함은 커졌죠. 그래서 그 도산 안창호급을 지원하는 구조함이 오늘 진수가 되는데 정말 기쁜 소식이고, 그러므로 해서 도산 안창호는 진짜로 이제 작전 능력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소식 알려드리면서 또 기분 나쁜 소식인데, 우리 K1 소형 기관단총 있죠. 그 기관단총 대체하는 사업에서 비리가 발견돼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특전사의 노후된 K계열 기관단총을 대체하려 했던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에서 기밀 유출 혐의가 적용된 예비역 중령 피고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가 확정되면서 특수작전 기관단총 사업 자체가 백지화 위기에 처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신형 기관단총을 납품하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에 선정되었던 방산기업인 다산기공 임원 송모 씨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다산기공에 취업하기 전에 해당 업체 관계자를 직접 부르거나 찾아가서 군사기밀을 제공한 것으로 봤는데요. 특히 수차례의 기밀 누설과 기밀 제공의 대가로 3년 5개월간 23회에 걸쳐 55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취업까지 의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업에 직접 개입했던 송 씨가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다산기공이 수주했던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 사업 역시 백지화 위기에 놓이는데요. 이에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송 씨 구속과 함께 해당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차후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초 다산기공은 HK416의 파생형격인 카816을 개발한 데 이어서 이를 개량한 DSAR-15P 모델을 제작해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에 입찰해서 SNT 모티브의 STC-16을 꺾고 K16이라는 재식명까지 받아 16,300정을 우선 납품하고 최대 16만 정을 납품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면서 특전사의 노후 K1 계열 기관단총 대체는 또 한 번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방사청은 다산기공과의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특전사가 극심한 노후화를 겪고 있는 K1 소총 계열을 대체하기 위해 독일 시그사우어사의 신형 카빈 MCX를 1700정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어서 과연 이번에는 K1이 특수전 1선에서 퇴역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방산비리. 이 K1 소총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특수전 용도로 사용하기에 문제가 많아요. 왜냐? 가스 직동시키기 때문에 물에 이렇게 수중 침투하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이 물 털어내고 마르기 전에는 사격하는데 부담이 있죠. 사격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 전부 다 대부분 가스 피스톤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 피스톤식이 되면 수중에 들어갔다 나와도 사격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특전사나 UDT나 수중에서 침투해서 이 총 들고 나오는 이런 홍보 영화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거 다 뻥이다 이거예요. K1 들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K1 소총의 후속 모델로 특전사에서 16,300정 소요로 이 차기 소총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육군에서도 그 포병부대라든지 또는 장갑차나 전차의 탑승원이라든지 승조원들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K2 소총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개인하기 힘들죠. 전차, 포병, 장갑차 승무원 대부분 이제 이 K1 소총을 쓰는데요. 그런 것들 다 합하니까 한 16만 정 정도의 또 소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박 사업이었어요. 그런 대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산기공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후발 소총업체인데, 여기에서 정말 지금 그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HK416,
연구원이 또 나와가지고 UAE에서 또 카816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 카816의 생산지가 바로 다산기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산기공에서 그것도 만들어보고 해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다 만든 게 바로 이 총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S&T, 그러니까 과거 대우정밀이었죠. 대우 M16 만들었던 그 회사의 후신인데 거기하고 경쟁해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기는데 여기에 비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방사청의 그 조사에 따르면 또 이 기무사 지금 군사안보지원사의 조사에 따르면 특전사에 근무하던 사람이 특전사 작전 계획 그리고 이 소총의 ROC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개를 전달해 줬다. ROC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쪽으로 평가를 주로 할 것이다. 이거는 답안지를 알고 시험을 치는 거와 똑같죠. 그리고 또 작전 계획까지는 왜 노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향응을 좀 제공을 받고 그리고 취업까지 보장을 받았다. 결국 뭐 여기 취업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실형 4년을 선고를 받아서 방사청에서는 이거 현재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홀딩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다산기공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 특전사가 앞으로 K1을 더 쓰는 이런 비극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바꾸어서 차순위였던 이 S&T 중공업에서 만든 이 STC-16 이거 가지고 그냥 다시 그냥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다시 처음부터 뭐 공고하고 공고할 데도 없어요. 지금 총 만든 회사 두 회사뿐인데 하나는 지금 뭐 비리로 그냥 아웃됐으면 나머지 하나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특전사 또 특수부대원들이 이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총알 나가지도 않는 거 이거 가지고 쇼하는 이런 일은 좀 이제는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특히 K1 같은 경우는 이 강선율이 달라가지고 구형 나토탄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신형 나토탄 호환도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신형 총으로 바꿔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산비리는 정말 1벌 100개여서 징역 4년보다 전 좀 더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연금 당연히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이 방산비리 행위자들은 연금을 취소시켜야 돼요. 연금. 그래야 웬만큼 돈 받아먹은 거 하고 비교가 안 되는 데미지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치가 후속 조치가 반드시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무기체계 선정 과정 주변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경각심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완전 배드 뉴스고 굿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급격히 확충되고 있는 우리 해군의 수중 전력을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 잠수함 구조함이 진수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청해진함과 더불어 대형화된 잠수함 작전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군이 차세대 잠수함 구조함 사업인 ASR2를 통해 건조한 최신의 잠수함 구조함이 광화도함이 10월 7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갖고 해군 인도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진수되는 강화도함은 5,600톤급 잠수함 구조함으로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해군에 인도될 것이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에 배치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강화도함은 5,600톤급 구조함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만재 배수량 7,000톤에 가까운 상당한 덩치를 자랑하는데요. 길이 120m, 폭 19m로 기존의 청해진함보다 2,000톤 이상 커졌고 함정 중앙에 바다로 연결된 수직 통로를 가지고 있어서 4m의 높은 파고가 있는 상황에서도 심해 구조용 잠수정 DSRV의 진수 및 회수가 가능한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작전 중인 잠수함에 대한 유류 및 탄약 재보급이 가능하며 헬기 이착함도 가능해서 기존 청해진함보다 훨씬 더 다양한 작전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해군은 장보고3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대 중반까지 총 27척의 잠수함이 전력화될 것에 대비해서 청해진함과 강화도함에 이어 잠수함 구조함 3척 체제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증강되는 수중 전력만큼 지원 전력도 충실히 갖추어 내실 있는 수중 전력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화도 함이죠. 오늘 진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빨리 의장공사 마치고 취역해서 도산 안창호 그리고 안무 또 신채호함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 운전할 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럼 이 운전이 좀 두렵겠죠. 저는 뭐 지금까지 이 오너 드라이버 생활을 한 지 수십 년 되었지만
사고는 한 번도 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보험을 안 들었던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왜? 보험 없이 어떻게 위험하게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군 잠수함도 아직까지 잠수했던 잠수함이 한 번도 부상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갔을 때는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이 또 확신이 있어야 잠수함 승조원들이 안심하고 들어가서 또 높은 사기로 작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에 하나 내가 만약에 우리 잠수함이 올라오지 못할 경우에 부상하지 못할 경우에 나는 살 수 있을까? 지금 보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잠수함 구조함입니다. 내가 비록 우리 잠수함이 뭔가 적에게 공격받아서 또는 어떤 불의 고장으로 인해서 해저에 침저되었다고 감안했을 때 해저 수천 미터 또는 이 파괴심도 직전까지 들어갔을 때 수백 미터까지 들어갔을 때 과연 누가 나를 들어와서 구조해 줄 수 있을까? 끔찍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수함 구조함인데 지금 우리 한국 해군에는 잠수함 구조함이 딱 한 척 있어요. 청해진함이라고. 이게 기준 배수량은 3,200톤, 만재 배수량이 4,500톤인데요. 여기에도 심해 잠수정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덩치 큰 잠수함은 구조할 수 없습니다. 이 배 자체가 구조함 자체가 덩치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조함만큼 비슷한 덩치의 잠수함이 나왔는데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잠수함보다 2배 덩치의 구조함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강화도함이니까 이제 도산 안창호, 안무, 신채호 그리고 그 뒤에 이 장보고 2급 3,000톤급 잠수함 배치 2들을 지원하는 잠수함 구조함 나왔고 앞으로 이제 핵 잠수함 우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보고 3,000톤급 잠수함 배치 3에 가서는 핵 잠수함을 하기를 희망하는데 그때는 이거보다 더 큰 10,000톤급 잠수함 구조함이 나와서 우리 핵 잠수함도 확실하게 서포트할 수 있고 핵 잠수함 승조원들이 정말 안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해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우리 잠수함 전력이 지금 물론 수상함입니다. 주로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SSU들입니다. 함장도 아마도 SSU 출신 중령 또는 대령이 함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SSU들이 또 아주 안전하게 적극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고 또 그 SSU들이 잘 작전하면서 우리 잠수함들도 확실하게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보장되어서 기쁘고 앞으로 더 핵잠수함까지 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